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실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뭔가 강화가 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지.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산탄소 발생량이 늘어나서 그런 거고,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이산탄소의 온실기체 증가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키우기 위한 경작지가 증가를 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숲이나 습지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면서 이런 이산기체 증가를 가속화시켜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복사 평형에 대해서 아셔야 요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참고로 넣었습니다.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주로 다 어디에서 오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그 중에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가시광선은 무지갯빛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데, 지표면은 요 가시광선 영역의 복사에서 에너지를 잘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이 에너지를 잘 흡수를 하면 지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치? 온도가 상승하겠죠. 상승.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의 에너지의 양과 균형을 딱 이루게 되면, 자, 그림 보시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만큼 들어왔어요. 대기에서 25를 흡수하고 지표에서 45를 흡수를 했어요. 그러면 맞나요? 계산해 보세요. 70이죠. 그 중에 100 들어왔는데 70만큼만 흡수됐어. 왜냐하면 지표와 대기에서 30이 반사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흡수하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되는 양 볼게요. 지표로 재방출 온실효과, 대기에서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 70. 그래서 아까 흡수된 거 요 70이랑 지구 복사 에너지랑 같지요. 이렇게 균형을 이룬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30이 이미 반사돼서 나가고 요 70과 지구에서 복사 에너지 형태로 나가는 70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자, 위도 보시면 적도에 가까운 쪽이 저위도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고위도가 되는 거죠. 자, 저위도 보시면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딱 와닿으니까 에너지가 과잉 상태야. 그러니까 받은 에너지가 어떤 상태? 과잉 상태. 저위도가 과잉 상태야. 그래서 지표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랑 보시면 과잉이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음을 알 수 있고요. 자, 고위도는 보시면 태양은 여기 있어. 여기가 태양이야. 그러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고위도 쪽은 상대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지만 방출되는 양은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지표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는 지표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 그렇지만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요? 요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에 있는 대기와 해수들이 적절히 순환이 되면서 저위도에 남아 도는 에너지들이 고위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보시면, 자, 지구 온난화 일단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지구 평균 기온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지구 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먼저 생태계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해수면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해수의 온도도 상승을 하게 되죠. 해수의 온도가 상승을 하면 한류성, 찬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감소를 하게 돼요. 한류성 어종이 감소를 하고, 그러다 보면 멸종되는 애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멸종생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해수면 상승. 해수의 온도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지? 상승된다고. 해수의 온도가 상승되면 빙하가 녹아요. 빙하의 해빙으로 해수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나 홍수가 발생하고, 또는 심한 가뭄이나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사막화 현상은 왜 일어나냐? 증발량은
많아지고 내리는 비의 양은 감소하면 사막의 면적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질병도 증가를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병원균들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활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열대성 질병들이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요 5가지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는 이제 다음 사막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화라는 거를 하기 전에 대기의 대순환 먼저 볼 건데요. 자, 대기의 대순환은 뭐냐면 대기예요. 그래서 저위도에 있는 요렇게 잘라서 보시면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공기들이, 저위도가 아까 에너지가 과잉이었죠. 따뜻한 공기들이 어디로 가냐? 윗지방으로 가요. 상승해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고위도는 아까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니까 공기가 차겠죠. 그래서 고위도에 찬 공기를 밀어내요. 그래서 찬 공기를 아래로 내보냅니다. 저위도 지역으로 보내요. 그러면 차가운 애가 내려오면서 따뜻해져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차가운 애가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자전에 의해서 실제로는 이 대기세의 순환이 크게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크게 3개의 순환으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요 적도와 30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순환을 우리가 해들리 순환이라고 하고요. 적도 지역에서, 여기 적도 지방에서 가열된 공기가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지. 상승하면서 일어나는 순환이고, 직접적으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 있는 공기, 여기보다는 여기가 공기가 차가울 테니까 여기에 있는 공기를 얘가 올라가서 밀어내는 거예요. 아래로 하강시킵니다. 그래서 적도 지역으로 공기를 이동시켜주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상에서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 불죠. 그래서 무역풍을 만들어냅니다. 무역풍. 자, 이제 30에서 60 요 과정을 보시면 여기는 패럴 순환이 일어나요. 패럴 순환. 패럴 순환. 패럴 순환이라는 건 중위도 지역에 요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중위도 지역에 여기 30에서 60 구간 보시면 중위도 지역의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얘가 어디로 이동하냐? 하강을 하면서, 얘가 하강을 하면 일로 내려가면 따뜻해지. 위로 올라가는 거야. 더 찬 지역으로 하강을 하면서 얘가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얘는 지상에서 어떤 바람을 만드냐면 편서풍을 만듭니다. 자, 이 60도에서 극지방까지를 보시면 극지역의 요 차가운 공기들이 어디로 가요? 아래로 내려오죠. 이런 걸 극순환이라고 합니다. 극지역의 공기가 냉각돼서 하강하게 되는데, 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강하는 순환이고, 요 내려온 애들은 저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극동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 대순환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사막화. 그럼 왜 일어날까요? 자연적으로는 이 대기 대순환의 변화로 인해서 강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면 사막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자, 자연적인 원인보다는 인위적인 원인이 크겠죠? 인위적이네요. 오타. 인위적 원인이 클 거예요. 인위적 원인으로는 인구가 일단 증가를 해.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것들을 키우다 보니까 방목이나 농경지가 확대를 되고,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산림을 막 벌채를 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가속화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막화의 영향,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농경지가 부족해. 농경지가 부족하면 당연히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고, 자, 사막화가 많아지니까 산림이 없으니까 먼지바람이 자주 발생을 해요. 황사가 심해지고, 가장 중요한 거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어서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 그럼 대책은 없을까요? 대책. 나무가 많으면 되죠. 숲의 면적을 늘리고 산림의 벌채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지나치게 가축의 방목이나 농작물 경작을 과하게 하지 않으면 되고, 국제적으로 이걸 협약으로 맺어서 전 지구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표충 해류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를 공부를 하려면 표층해류와 대기대순환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세계적인 표층해류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시키면서 이런 해류들이 순환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 위도 30에서 60, 위도 0에서 30도 요 사이를 먼저 봅시다. 자, 여기를 보시면 북적도 해류가 있고요. 남적도 해류가 있죠. 얘는 왜 흐를까요? 아까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했지? 그치, 무역풍.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가 흐르게 돼요. 어디 방향에서 어디 방향으로 흐르나요? 그래서 여기에 써주시면 좋겠어요. 위도 30에서 60 해놓고 동에서 서로 흐른다 라고 추가로 적어 주십시오. 자, 그럼 위도 30에서 60도는 보시면 위도 30에서 60은 중위도 지역이죠. 중위도. 자, 중위도는 아까 무슨 바람이었지? 그지? 편서풍이었죠. 편서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북대서양 해류 어디 있을까요?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에 가을, 남극순환해류, 여기 있네. 남극순환해류.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표층순환 반항을 보시면 북반구와 남반구가 딱 대칭을 이뤄요.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류 같은 경우는 저위도, 따뜻한 지역에서 고위도로 에너지 운반하면서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게 되는 거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온 애들은 차가운 바닷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가운 바닷물은 요 따뜻한 바닷물에 비해서 용존 산소량이 많고 주위의 에너지를 잘 뺏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과정 조금만 집중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엘니냐와 라니냐를 이해하는 것이겠죠. 자, 엘니냐와 라니냐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평상시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평상시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동쪽에서 물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요적도 지역의 무역풍 때문이고, 무역풍 때문입니다. 무역풍을 따라서 따뜻한 요 표층 해수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그지? 동에서 서로 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동태평양의 찬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옵니다. 얘가 여기서 서로 이동을 하면 여기가 비잖아. 이 빈 지역을 동태평양에 요 차가운 밑부분의 해수가 올라와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태평양에는 찬 물이 올라오는 거니까 표층 수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낮아지겠지? 그럼 이 동태평양 페루 연안을 보시면 표층 수온이 낮아져. 용승에 의해서 표층 수온이 낮아지니까 하강기류가 우세해요. 여기에서 하강기류가 우세를 하면 하강기류는 강수량을 적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가 적게 내리니까 여기에 어획량이 조금 풍부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반면 물이 이동해간 서쪽 지역은 어떨까요? 따뜻한 물이 이동해서 갔으니까 서쪽 지역은 표층수온이 높아지죠. 높아지니까 상승기류가 우세래요. 강수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강수량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엘니뇨, 이제 평상시가 아니라 엘니뇨 시기를 봅시다.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약화돼서 일어난다. 그래서 무역풍이 약해지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표층 해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따뜻한 표층 해수가 다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평상시는 동쪽에 있던 물이 서쪽으로 이동을 했잖아. 근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서쪽에 있던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역풍이 약해지면 표층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아래에서 올라오던 용승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용승이 약해져요. 그러면 요 표층수온이 아까는 용승에 의해서 찬물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 동태평양이 온도가 낮았는데 지금 따뜻한 물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걸 우리가 엘니뇨라고 합니다. 자, 그럼 표층수온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러면 강수량이 어떻게 돼요? 아까 표층수온이 상승하면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강수량이 많아진다라고 했죠? 증가한다. 그래서 홍수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승에 의해서 어획량이 좋았는데 증가했는데 이번엔 용승이 약화돼서 어획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면 서태평양은 물이 이동을 했죠. 여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고 하강 기류 발생하면 아까 강수량이 어땠지? 감소하게 됐죠. 강수량이 없으니까 가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라니냐 볼게요. 자, 라니냐 평상시 다시 한번 보자. 평상시는 동태평양에서의 찬물이 서태평양을 이동을 하면서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아래에서 찬해수가 올라오게 되는 용승이 일어났는데 라니냐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완전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강해지니까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동하는 물이 많아지는 거죠. 표층 해수가 더 많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자, 그렇다 보니까 동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용승도 어떻게 된다? 커지겠지. 강화될 거야. 그러면 용승에 의해서 올라오는 물은 찬물이니까 표층수온이 어떻게 돼요? 그지? 낮아져. 하강합니다. 자, 동태평양 정리해봅시다. 표층수온이 어떻게 된다? 하강. 그러면 또 표층수온이 하강하면 하강기류 발생해서 강수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강수량이 감소하니까 가뭄이 발생하는 거고 너무나 찬물이 많이 올라와서 냉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서태평양은 따뜻한 물이 평소보다 더 많이 유입이 되니까 표층수온이 상승하고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서 강수량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 그리고 평상시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바로 책 덮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공부하신 이후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